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출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딱 그 분만하는 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정말 옛날부터 아기를 가지고 싶기는 했어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임신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아기가 나와서 그 아기는 새로운 막 귀여운 아기가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 진짜 노답이죠. 간단히 말하면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애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뭐 정말 하다 못해서 뭐 진통이라는 건 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근데 오늘은 그래도 다 듣고 보면은 출산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 무서운 거는 아니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기 낳는 만화 있잖아요. 그걸 저도 좀 보고 했었는데 거기서는 임신이랑 출산이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너무 그것만 봤을 때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물론 임신 과정에서도 누군가는 되게 쉽게 그냥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이 딱 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몇 년 동안 난임센터에 다니면서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함부로 제가 임신은 다 너무 쉽고 혹은 출산은 너무 쉽고 어렵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일단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모든 게 다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도 되게 불안하잖아요.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이 진짜 어렵고 진짜 아프고 진짜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어차피 임신을 하셨고 이제 아기를 낳을 예정이라면은 그 날에 대해서 제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제 출산하기 전에 일부러, 저는 그런 성향이에요. 제가 에너지를 받고 제가 좀 용기를 얻고 이러기 위해서 정말 쉽게 출산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블로그를 해요. 근데 그 블로그를 한 100번쯤 읽은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냥 이제 산부인과에 갔을 때 이미 자궁문이 거의 다 열려 있었고, 물론 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아기가 거의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뭐 누우세요 했더니 아기가 뭐 힘 한 번 주니까 나왔다? 되게 거짓말 같죠. 근데 그렇게 나왔고, 그 친구는 둘째까지 나왔어요. 그런 걸 읽고 이게 되게 별게 아닐 수도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보면 어차피 지나갈 일이니까 그런 데서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임신을 하고 만삭 때까지 회사에 계속 다녔어요. 저는 회사 일을 되게 좋아했고, 또 뭐 사실 임신을 했다고 해서 저는 막 이제 임신 중에 증상들이 되게 막 힘든 편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입덧도 좀 있고, 가끔씩 회사에서 막 구역질하고 입덧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럴 거면은 집에 가서 입덧을 해라, 왜 주변 사람들까지. 물론 되게 재미있게 약간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결혼한 사람도 없고 임신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였는데 그래도 다들 저보단 아는 게 많더라고요. 다 같이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디자이너님이 저한테 근데 이제 출산하려면은 뭐 어떻겠냐 막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이 뭐지? 라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얘기하지 마, 약간 이런 태도로 들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회음부절개라는 걸 알았어요. 회음부절개 아시나요? 그러니까 아기 머리가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막 요만한 구멍으로 나오려고 하면 그 구멍이 막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제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상처가 비정형적인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렇게 길게 이 동그란한 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내주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구멍이 더 넓어지잖아요. 거길로 애가 나오면 이제 그 세로로 절개한 부분만 이렇게 바늘로 꼬매서, 그러면은 더 깔끔하게 상처가 나고, 그 상처 부분을 더 아무는 것도 막 이렇게 비정형적으로 찢어졌을 때보다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점에서 회음부를 절개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모님들, 그러니까 한 85% 정도 일반적인 자연분만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요청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음부 절개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처음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생사를 찢는다고? 그것부터 이제 멘붕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이제 출산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그런 이미 한 6개월 좀 되어 있던 임산부가 이제 출산날이 점점 닥쳐왔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동안은 계속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면서 그날 이제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사실 뭐 어딜 갈 수도 없고 막 그 부른 배로 뭐 출산 휴가라고는 하지만 휴가여서 저를 뭐 만나줄 친구들도 없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다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외롭고 저는 좀 쓸쓸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집에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을 내려놓고 온갖 막 영화를 봤죠. 그날도 이제 안방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크린 내려두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분명히 이제 쉬야를 하고 딱 일어서서 걸어가지고 오는데 뭔가 주르륵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몸이 컨트롤이 안 되다 못해가지고 오줌을 싸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양수가 터진 거더라고요. 이제 출산 과정에서는 3가지가 있어요. 진통이 있고 양수가 있고 그 다음이 또 뭐였지? 아무튼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그 순서는 각각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양수가 먼저 터진 거예요. 누군가는 진통이 먼저 오고 진통을 한참 하다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양수가 터지고 뭐 장문이 열리고 아기가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양수가 먼저 터진 거예요. 근데 양수가 먼저 터지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된대요. 저는 이거를 병원에 갈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한테 되게 아프지가 않았으니까 배가 안 아파가지고 오빠 나 양수 터진 거 같은데 병원에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오후 한 4시 정도였는데 이제 집에 온대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러고 누워있었어요. 그리고 카톡하고 막 그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막 셀카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난 이제 애를 낳을 것 같아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사를 했더니 이제 양수가 터지면은 왜 입원을 하냐라고 하면은 양수 속에서 태아가 이제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호를 받는 그 물이 굉장히 깨끗한 성수 같은 그런 물인데 이제 그게 터졌다는 거는 어느 공간에 구멍이 열렸다는 거고 그게 구멍이 열리면 거기로 뭔가 이렇게 나쁜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그 태아한테, 그러니까 아직은 제 몸속에 있는 태아한테도 감염의 위험이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입원을 하고 분만을 진행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양수가 터지고 나가지고 나 진통이 안 오니까 그냥 집에 갈래 이런 경우는 거의가 아니라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양수가 터져서 입원을 했는데 아직 저는 진통이 안 왔던 거죠. 네. 찍어서 올리고 놀고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오후 4시부터 한 뭐 대여섯 시 7시가 될 때까지 그냥 저녁 9시 제가 그냥 내내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금식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별로 밥도 안 먹고 그냥 할 일도 없던 남편은 뭐 집에 가가지고 제가 아기 낳자마자 그 아기를 좀 찍어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가지러 집에 가고 저는 혼자 있었고 근데 이제 저녁 9시 정도 되면서 이제 조금씩 자연 진통이 오더라고요. 근데 진통이 오는 것도 갑자기 막 정말 그 막 하늘이 찢어지게 막 위에 끈 달려 있는 거를 막 붙잡고 애 낳습니다 이런 진통은 아니고 진통이 처음에는 뭐 10분 간격 그러다가 5분 간격 그러다 뭐 1분 간격 막 이렇게 점점 이제 진통의 주기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막 짧아지면서 이제 이 순간에 애를 낳는 거래요. 근데 이제 계속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저는 원래 생리통이 되게 심한 사람이었는데 그 생리통에 진짜 아플 때 정도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그냥 진통제 먹고 보통 집에서 끙끙거리면서 참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 이제 진통 어플이라는 게 있어서 진통 어플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한대요.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뭐 이게 10분 간격이다, 뭐 15분 간격이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하다가 점점 그게 짧아지면 이제 분만이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되고 뭐 이렇기도 한데, 쭉 밤새도록 진통을 했어요. 근데 잘 수 있는 정도의 진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리통 정도라고는 했지만 일단 출산하는데 타이레놀 먹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통을 오롯이 그대로 느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궁문이 열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진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진통이 오면 사람이 아 하고 힘을 주잖아요. 힘을 주면은 아기가 조금씩 밀려가지고 내려가면서 자궁문이 조금씩 열려요. 아기가 머리가 통과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생기는 게 자궁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제 임신 막달이 되면은 보통 한 엄마들 중에 2cm나 3cm 정도가 이미 그 열린 상태로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짐벌 위에서 이렇게 팡팡팡 이렇게 흔들흔들 한다던가 아니면은 쪼그려서 걷는다거나 뭐 이런 걷는 게 효과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건 분만할 때가 되면 최소한 10cm, 그러니까 아기 머리 지름이 뭐 9.7cm, 10cm 이런데 그게 그만큼 열리면 이제 아기가 쑥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5cm가 열렸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출산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진통을 한참 하고 새벽 뭐 1시, 2시 이렇게 됐는데 자궁문이 0.5cm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열렸다는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무슨 철옹성처럼 이렇게 꽉 닫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아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진통은 진통대로 하는데 왜 아기가 안 나오지 하면서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치만 진통을 하면은 자궁문이 열린다고는 하니까 뭐 그냥 버텼죠. 뭐 계속 아 하면서 버텼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진통을 하면서 결국은 잠은 하나도 당연히 못 잤어요. 다음날 이제 내진이라는 걸 해봤는데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자궁문이 얼마나 막 만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되게 아파요. 출산보다 어쩌면 전 그게 더 싫고 더 안 좋았어요. 근데 그 하룻밤이 지나면서 오전에 10시, 11시가 됐는데도 뭐 2cm 열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허탈했죠. 보통은 무통주사를 5cm 정도 자궁문이 열려야지 무통주사를 쓸 수 있대요. 왜냐면은 무통주사를 너무 일찍 맞아버리면은,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게 아주 정확한 의학적인 지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진통이 오는 거를 엄마가 잘 인지를 못하니까 힘을 줘야 될 때 힘을 제대로 못 줘서 출산 과정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도 많이 내려와 있고 애도 머리도 조금 나오려고 하고 자궁문도 열려있고 할 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이제 무통주사를 맞는 건데, 저는 무통주사를 못 맞는다는 거예요. 2cm, 3cm인데. 근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지만 남편이랑 제가 좀 우겨가지고 저는 이제 못한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아, 나 그냥 모르겠다. 나 그냥 제왕절개 해라. 나 이렇게 막 밤샜는데 막 못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제왕절개를 하려는 찰나에 남편이 그냥 무통주사를 맞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무통주사를 맞았어요. 오전 한 10시쯤에. 이렇게 등에다가 호치키스 같은 걸로 이렇게 뭔가를 탁 꽂아요. 그 전까지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진짜 막 배를 망치로 막 두드려 맞는 그런 느낌인데, 그 무통주사를 딱 넣자마자 정말 진짜 놀랍게도 이렇게 약간 싹하게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고통이 한 85%? 90%? 진짜 심하게 말하면 95%? 저는 고통이 진짜 무통주사가 잘 들었어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밤을 샜잖아요. 그러니까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잤어요. 애를 낳다가 아 물론 애를 낳는 중간은 아니었죠. 근데 진통을 하다가 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5cm, 6cm가 열렸대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힘을 줘서 출산 과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유도분만 주사도 같이 맞았거든요. 유도분만을 맞으면은 이제 자궁 수축을 더 인위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자궁 수축을 돕는데, 옥시토신을 뭐 다량으로 좀 맞는 거겠죠? 그래서 자궁이 더 강하게 쪼이면 그만큼 더 많은 고통이 오는데, 그게 또 반대로 무통주사로 상쇄가 돼가지고 그래도 견딜만한 정도 수준이었어요. 물론 절대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애가 나오네 이런 건 절대 아니었지만 진짜 막 죽을 만큼 힘든 정도는 아니었고, 힘을 주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의사 선생님을 불렀더니 그동안은 의사 선생님이 분만실에 안 계세요. 저 혼자 저랑 남편이랑 둘이 있는 거예요. 그 둘이 있는 동안 제가 계속 혼자 힘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의사 선생님을 부르는데 이제 와가지고 보시더니 애기 머리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들어오시고 나서는 정말 진짜 과장이 아니라 이렇게 한 3번 정도 힘주고 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대박이죠. 근데 그 힘을 줄 때 그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령이 뭐냐면은 저는 그 전에 뭐 산전 요가도 다니고 뭐도 하고 했는데 그때 설명하는 거랑 굉장히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흡흡흡 뭐 흡흡흡 이런 호흡을 하래요. 근데 그런 호흡을 실제로 진통 상황이 되면은 제가 단언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플 때 진짜 아프다 하고 아프면은 보통 힘을 멈추거든요. 당연히 하고 힘을 주게 돼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고 거기서 막 흐흐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호흡을 그 진통이 잠깐 오지 않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열심히 진짜 노력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고 힘을 줘야 될 때 그러니까 정말 진통이 올 때는 힘을 잘 줘야 돼요. 힘을 주고 참는데 어디다가 힘을 줘야 되냐면은 보통 하면은 머리로 힘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냥 힘을 경직을 하면은 그러면 애가 반대로 올라가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최악이죠. 힘을 주고 애가 애가 내려와야 되는데 애가 올라가면 애를 더 못 낳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눈에 하얀 흰자 부분이 다 실핏줄이 터지셔가지고 눈이 빨간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게 안타깝지만 힘을 잘 못 주셔서 그래요. 근데 보통 저는 운동을 예전에 많이 했었어가지고 아는데 이렇게 크런치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상복근. 집중해서 상복근에 힘 주시고 크런치 같은 거를 평상시에 많이 해두시면은 이게 이런 때에 힘을 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자궁문이 많이 열리고 하면은 아기가 낳는 게 정말 3번만 힘 열심히 주시면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아기를 만약에 너무 못 낳으면 위에서 간호사분들이 눌러주신대요. 저희 이제 시동생이 그렇게 애를 낳으셨다고 했는데 진짜 뭔가 애를 낳을 상황이 안 되거나 아기가 잘못된 자세로 있거나 너무 힘들거나 산모가 힘들거나 하면은 그냥 그때는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하루 안에는 다 끝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못 나오면 병원에서 꺼내줘요. 그리고 무통주사도 있고 간호사들이 눌러주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회음부 절개 저는 하는 줄도 몰랐어요. 다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러나 저러나 안 되면은 결국에 병원에서 꺼내주니까 그 전에 아프지 않을 때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애기 낳으면은 애기 갓 태어났을 때 꼭 사진 찍어줘. 그리고 거기 병원복 입고 남편이랑 셀카도 꼭 한 방 정도 찍으시고 뭐 그냥 그렇게 분만 과정도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걸 해내고 나면은 따끈따끈하고 꼬물꼬물한 그런 아기가 나한테서 태어났다는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막 보람있고 어차피 다 지나가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